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우리 대한항공 통신. 자, 어제는 이제 아래 꼬리를 급하게 달아주면서 지지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조정을 받으면서 무려 장중에 지금 7%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 하락 구간을 견디고 계셨던 주주님들은 다시 상당한 이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 대한항공 통신을 던져야 되는지 참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분명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우리가 이 대한항공 통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딱 하나라고 했죠. 바로 이 갭이죠, 갭.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 뉴스는 속여도 차트에 들어온 이 세력들의 돈, 이 돈이 들어온 이 흔적만 우리가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비록 하락은 깊게 발생했지만 세력들이 돈을 써서 만들어 놓은 이 갭자리를 훼손을 시켰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 기준선 위에서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꼬리를 다시 달았다가 다시 그거를 이제 훼손하는 음봉이죠. 소화하는 이 음봉이 뜨다 보니까 정말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간일수록 우리는 철저하고 명확한 이 기준을 세우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대한항공 통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 기준점은 무엇인지, 우리 앞으로 대한항공 통신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지 오늘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이 대한항공 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지금처럼 계속 이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대한항공 통신 현재 이 15,000원대죠. 15,000원 이 바닥 라인에서부터 전환에 대한 패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대한항공 통신의 이 조정은 대한항공 통신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이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면 자, 삼성전자는 30만원, SK하이닉스는 이제 200만원이라는 심리가를 찍고 나서 지금 이 과열이 왔기 때문에 나오는 그 조정인데 이 조정 속에서 충격파가 지금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 매도 기운이 시장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며칠 전에도 이런 투매장 경험을 했죠. 자, 장중에 이제 투매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르게 또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즉 강세장에서는 순간적인 공포는 만들지만 그 조정이 보통 장중에 끝나거나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역시 하락을 만들었지만 뭐 삼성전자는 중요한 이동평균선인 이 11선 있죠. 이게 기준선인데 여기에 대한 이탈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하이닉스야 뭐 5일선에 대한 이평선은 이탈은 했지만 그러니까 이 음봉이 하나 나온 거죠. 즉 중요한 이동평균선들이 둘 다 깨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깨지면은 뭐 시장도 문제고 뭐 대한항공 통신도 문제고, 왜냐면 시장에 이 매수세들이 실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깨지기 전까지는 깨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대한항공 통신도 오늘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이 아래 꼬리를 소화하는 봉이 나온 거잖아요. 물론 이 모습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 돈이 들어왔던 자리, 그리고 제가 이 기준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1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자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탈이 발생된 건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지지하는 거고 일단 대한항공 통신도 유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린 여기에서 이 기준점만 좀 체크를 하자는 겁니다. 이 기준점을 지키면서 거래를 했냐 안 했냐가 상당히 이 앞으로의 계좌에는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대한항공 통신은 뭐 현재도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이 3월 말과 4월 달에도 거래를 했었죠. 자, 그때도 추세를 만들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극심한 공포를 많은 분들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를, 자, 보시면 자 1개월 전 영상이고 이게 이제 7,300원대니까 이때 정도 되겠네요. 그죠? 제가 설명을 하기를 이 종목의 주포는 이 21선을 기준으로 핸들링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깨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7,000원일 때. 그죠?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조정이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터치를 했죠. 근데 과거에 대한 지지선들이 깨진 게 아니면 그 차트는 죽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자 깨지면 엑시트를 하고 지키면 보유하자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강한 파동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파동 역시도 온전하게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기준선이 깨지면서 엑시트를 하고 지금 현재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준선 이탈이 됐던 주가가 보이시죠? 저항을 받았던 이 기준선이 이제 돌파가 된 라인에서 또 다시 재매수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이때잖아요,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2주 전에 횡보를 할 때 15,000원일 때, 그러니까 이때예요. 이때 횡보를 할 때. 이 기준점들을 지켜왔기 때문에 제가 매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돌파가 됐다. 즉 이 저항대가 현재 또 기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도 갭도 지켰고 그 기준점인 이동평균선도 지켰다는 겁니다. 현재 전체적인 종목들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투매장에서 정말 이 자리를 이탈을 하지 않고 지키는 거는 이유가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 맥점 분봉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이 바닥에서 끌고 온 물량은 일부는 이 깨지는 자리에서 일단 엑시트를 어느 정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거는 뭐냐면 여기서 시가를 높게 형성을 해서 튀어줘야지만 여기서 이제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추세로 진행이 되는 하동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근데 오늘도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정확히 저항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갭라인 때가 이탈이 되면 엑시트를 하자고 했는데 이탈이 안 됐죠. 그러니까 제가 매수에 대한 문자도 못 보내드렸고 이탈이 안 됐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문자도 보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즉 오늘도 여전히 변곡점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3거래일 정도 지금 하락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페이크라면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말했죠. 3거래일째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돌파를 하든 아니면 갭이 깨지든 이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돌파를 하게 되면 새로운 추세가 되지만 이탈이 될 시에는 그 기준선과 갭 중요한 것들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린 확실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제가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이 돌파가 되는 흐름들 이런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제가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근데 제가 말한 대로 이 기준들이 이탈이 돼버린다. 그때 이제 전량 수익 실현하자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타점 잡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 매도를 할 때죠. 익절 처리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부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확인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여기서 일부를 팔았는데 일부는 왜 지금까지 보유를 하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